네, 특징주로 삼천리 자전거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잠잠하던 자전거주가 지난주 들어서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추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삼천리 자전거에 이제 불고 있는 모멘텀은 그 전기 자전거 공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소카가 함께 이제 전기자전거 공유 사업에 나서면서 자전거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자전거주의 급등 원인과 앞으로 주가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까지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이슈가 가지는 힘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소카 가 이제 동반해서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공유 사업입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그 소유보다는 공유의 개념이 강해요. 렌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빌려 쓰는 개념이고 또 소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같이 쓰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빌려 쓰고 요즘에 카카오 카풀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남의 자동차를 빌려서 같이 타는 거잖아요. 그 대가를 제공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유 서비스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는 자전거도 좀 공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전거 뭐하러 사지 그럼 공유를 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 자전거 댈 데가 없는 데도 많고요. 필요할 때만 타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 여의도 가면은 그 자전거 대여해 주는 데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전거 대여가 사실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보다는 훨씬 더 기동력이 좋죠. 거의 오토바이에 준한다라고 봐야 되고 또 전기 자전거는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이제 뭐 100, 200, 300대를 호가하기 때문에 딱 구매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 이제 탈 수 있는 서비스로 육성을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그 지난주에 카카오 T 바이크를 서비스한다고 했어요. 네, 카카오 T 바이크를 서비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카도 이제 같은 날에 그 스타트업 일레클에 투자해서 전기자전거 공유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각각 연내 전기자전거 3,000대, 2,000대씩을 확충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이제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이 카카오라는 모멘텀이 또 붙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카카오는 원래 카카오톡 모바일 시장의 강자였어요. 근데 오프라인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처음에 가장 성공했던 게 뭡니까? 카카오 택시란 말이에요. 카카오 택시는 사실 대성공이라고 봐야죠. 지금까지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카카오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갈수록 늘어난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일반 택시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내놓은 게 뭐예요? 카카오 카풀이에요. 이건 어땠어요? 카카오 카풀은 그동안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에 굉장히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정적 중단 사태까지도 맞았고요. 그러면서 카카오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최근에 어때요? 택시업계와 합의를 이룹니다. 그쵸?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뭐 공휴일이나 있던 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다 보니까 실제로 카카오 카풀이 카카오의 실적을 많이 개선시키거나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카오가 어쨌든 오프라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써드린 대로 카카오 T 바이크. 그쵸? 첫 번째 택시를 성공적으로 거뒀고 그 다음에 카풀도 어려움을 끌고 나가면서 어쨌든 타결을 봤어요. 근데 이런 카카오가 바이크 사업까지 한다 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요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꽤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붙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강력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작은 이슈로 끝나진 제가 볼 땐 않을 것 같아요. 카카오 택시도 그렇고 카카오 카풀도 그렇고 규모가 굉장히 컸고 앞으로 성공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가 국내 시장에서 그렇게 성공하기 좋은 컨텐츠는 사실은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 해외보다 이제 자전거 이용률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률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전거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천리 자전거의 주가는 단기 반짝하고 꺾이기보다는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는 좀 조정 시에는 관심을 한번 가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고, 다만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좀 어렵죠. 단기간에 급등이 있었고 오늘 윗꼬리도 달립니다. 그리고 그 테마 섹터가 반등할 때는 다른 종목 움직임도 같이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국내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자전거주 하면 일단 삼천리 자전거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 하나 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알톤 스포츠란 말이에요. 여기는 좀 고가 자전거 위주인데 알톤 스포츠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쵸? 삼천리 자전거랑. 근데 오늘 보시면 급등으로 고가 한 15%까지 치솟다가 7.4%까지 상승폭을 줄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셨을 때 삼천리 자전거는 17% 가져갔다가 12%까지 상승폭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폭 반납으로 따지면 알톤 스포츠가 더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삼천리 자전거도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눌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보시든 관련주를 보시든 할 때 보통 이제 그 섹터 내 묶인 종목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대북주에서 현대로템이 올라가면 대아티아이가 같이 올라가고, 현대로템 떨어지면 대아티아이 같이 떨어지고, 이런 거랑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관련주 똑같아요. 삼천리 자전거가 이 카카오티 이슈로 올라갔을 때 알톤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삼천리랑 알톤이 주가가 많이 차별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종목은 나머지 한 종목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천리 자전거가 급등했는데 알톤 스포츠가 별로 안 올랐어. 그럼 알톤 스포츠를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심플하게.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반대로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 중에 어떤 자전거 이슈로 인해서 삼천리 자전거가 급락했어. 그럼 알톤 스포츠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 주가를 볼 때는 알톤 스포츠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이슈가 아니라 자전거라는 이슈로 묶여서 움직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그런 경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끼어든 부분, 오프라인 사업 확장, 전기 자전거, 이런 모멘텀이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든 알톤 스포츠든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앞으로도 트레이딩에 대한 기회가 여러 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